손정민 추정인물 끌고 가는 3인. 손정민 사건 누군가 밀쳐 추락. 자극적인 제목이 붙을수록 타살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수록 조회수는 하늘을 찌릅니다. 이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89만 회, 댓글 4,200여 개를 기록했습니다. 친구의 범행을 의심하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한 유튜버는 한 달 사이 구독자 수가 7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는요, 무속인이 출연을 해서 손 씨의 죽음이 타살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영상들이 난무했습니다. 지난달 5월 24일에 올라온 관련 영상이요, 현재 조회수가 74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서 무당 얘기까지 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고, 아까 또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완전히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첫 장면부터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오른쪽 위에 뭐가 있냐면 핸드폰 번호가 떠 있어요. 왜 또 있죠? 연락하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영업하고 이러이러한 보살이니까 연락하라라는 거예요. 일종의 홍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사실은 죽음을 상업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한강 대학생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회수 상위에 올라온 채널들을 수익 분석 매체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유튜브 평균 월 수익이 뭐 1,000만 원, 많게는 뭐 4천만 원 이상 번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추정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의혹 제기를 많이 하는 채널일수록 조회수가 늘고, 그럼 구독자 수가 또 뛰고, 이 사안에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주도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뛰어든 한 유튜버는 지난 일주일간 동영상 콘텐츠만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6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이 됐습니다. 언론들이 그런 걸 또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 사안이 이제 한 달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럼 이런 과열 양상이 누구 탓이냐? 좀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를 하는 유튜버 때문이다. 이렇게 좀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기사들이 뭐 이슈 달려드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뭐 사이버레커 손정민 사건 낙가 수천만 원씩 벌었다. 근데 이런 기사들을 쓴 매체들을 보면 이들 역시 이런 기사들 나왔습니다. 뭐 풀리지 않는 영상 미스터리, 그날 휴대폰은 왜 친구와 바뀐 건지, 이런 식의 조회수를 노린 제목 달아서 기사들 내보냈거든요. 그럼 과연 이 매체들은 이 손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 의혹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뭐 접근할 건지, 어디까지 검증을 해서 취재를 해서 기사화를 할 건지, 이런 고민을 과연 얼마나 했을까라는 거죠. 이제 정보 소비자들은 물음표에 지쳐 있습니다. 근데 전부 물음표만 던지세요. 맞아. 그런데 그 물음표가 있으면 그걸 취재를 해서 느낌표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오면 뭐 이게 얼마 안 된 기사입니다만은 휴대폰 준 환경미화원 만나보니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별 말씀 안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된 A씨 휴대전화 경찰이 충전해보니 켜지더라 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성 언론이 정말 얘기만 하면은 알만한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누군가 보도를, 그러니까 유튜브가 보도를 하면은 그거를 인용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럼 이거 언론이 나왔다 그러면 또 이제 그거를 화면 처리해가지고 또 유튜버가 또 다른 보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돌고 도는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난해 그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그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언론 매체 신뢰도 조사를 했거든요. 1위가 유튜브였습니다. 1위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여기 KBS 이런 데들을 언론이라고 하지, 이제 유튜브는 일반적으로 분류는 이제 플랫폼 아니면 뭐 미디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언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1위가 유튜브, 2위가 네이버, 3위가 KBS였습니다. 플리즘 연구소에서 이제 매년 그 언론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한국이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뢰도 부분에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가는 방식이 클릭수 최대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까지 이제 옮겨간 상황인데, 이게 당장은 좋을 수가 있는데 매체가 이렇게 점점점 늘어날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다. 이 어떤 언론이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언론들이 고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신뢰를 쌓는 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